안녕하십니까. 심재철TV입니다. 10월 3일 순서입니다. 12월 3일 순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겠다. 국토 보유세를 매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땅값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매겨 걷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30조 정도가 거쳐 국민한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반발하자 이재명 후보는 90% 이상의 국민이 내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더 많다라면서 기본소득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국토 정의가, 토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한테 놀아나는 바보 짓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0%만 해당되니까 나머지 90% 사람들은 걱정 마십시오 라고 국민들을 1대 9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 분열 작전을 편 것입니다. 또 아니 그렇다면 반대하는 국민, 그 국민들은 바보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자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니까 이 후보는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라고 급기야 말을 바꿉니다. 국민 여론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55% 이상 정도가 반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국토 보유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는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국토 보유세라는 것을 또 한 얹히는데 이중과세에다가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잉금지라는 헌법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이 국토 보유세라는 것을 함으로써 정책이 얼마나 제대로 나타날 것이냐라는 그 정책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도입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이 후보가 도입하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자, 이 말 바꾸기는 국민재난지원금에서도 또 있었죠. 전 국민한테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을 뿌리겠다라고 했다가 3주 만에 포기했습니다. 아니, 전 국민한테 뿌리는 그 돈, 재원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올해 내야 될 세금을 내년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또 돈을 주겠다. 이런 납부유예라는 초유의 꼼수까지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획재정부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너 국정조사할 거야 라고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 여론의 70% 가까이가 반대하니까 결국은 없었던 일로 말을 바꿨습니다. 공약이랍시고 꺼냈다가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말을 뒤집는 이런 경박한 언동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도 한번 좀 따져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 기본소득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다 뿌리겠다. 못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잘 살아도 다 주겠다는, 이재용이한테도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반대하니까 국민 동의가 없으면은 추진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곧바로 얘기가 추진 안 하겠다 해놓고 완전 철회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면서 자기 말을 뒤집은 쥐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겁니다. 이렇게 분명해야지만은 그 기본 자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 후보가 했던 여러 가지 말 바꾼 것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음식점
총량 허가제 너무도 잘 아시죠?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개업할 자유도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그러다가 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도 말을 바꿨죠. 또 하나 있죠. 주 4일 근무제. 4일만 근무하고 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거둬들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사태 문제는 이미 정쟁의 수단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자, 여러분 들으신 대로 조국 이슈를 내가 언급하는 것은 나한테 불리하니까 나는 얘기 안 하겠다. 관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한 토론회에서는 입장을 또 확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는지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자, 예전에는 관여 안 하겠다 하다가 워낙 불리하고 잘못된 거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사과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또 말을 바꾼 겁니다. 예전에 조국 사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요동을 쳤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그런 괴물 같은 짓가지를 한 것이 바로 지금의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바로 조국이 있고 조국 일병 구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 때가 되니까 말을 바꾸는 것, 얄팍한 말장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말을 바꿔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나라의 기본 뼈대와 관계되어 있고 그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정책 효과는 또 어떤 것인지 꼼꼼하고도 면밀하게 살핀 뒤에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표를 얻겠다고 즉흥적으로 꺼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 한 일은 일단 무조건 질러보자. 아니면 말고 일단 질러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식입니다. 이게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까? 그 판단 여러분께서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다라는 신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 선거 슬로건으로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합니다가 온갖 버전으로 지금 여기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뭐뭐 합니다. 여기에 이제 별의별 얘기가 들어갑니다만 이재명은 합니다 해서 오늘은 저는 말 바꾸기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번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행태에 대해서 뭐뭐 합니다. 여러분 숱하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